비 오는 날 아침 그 앞을 지나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삶을 지탱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버텨왔다는 게 확연히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음식을 사는 데 썼어야 할 돈,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샀을지도 모르는 복권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의 고통과 쓸쓸한 노력을 생각해 보렴. 안녕하세요. 미술 읽어주는 남자 미술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은 불멸의 명성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들의 선택이 그러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러했고 안중근 의사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불멸의 존재가 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음악에서는 모차르트를 꼽을 수 있고요. 미술에서는 라파엘로가 대표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할 빈센트 반 고흐만큼 사랑받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세계를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화가, 죽어서 오히려 불멸의 존재가 된 화가가 바로 반 고흐입니다. 작품 경매가가 천문학적 액수로 치솟고 고흐의 그림을 보려 수백만의 관광객들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을 찾고 있지만 고흐의 삶과 여정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흐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지만 예술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로 자리를 옮겼으며 프로방스 아르에서 활동하다 인생의 마지막 70일은 파리 근교의 오베르시아즈에서 37세의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방랑과 번민의 삶을 살던 고흐에게 격려와 위안이 된 사람은 동생 테오였습니다. 약 700통에 달하는 편지를 동생에게 보낼 정도였으니까요. 예술가의 환경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투영되기 마련입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들의 내용 속에는 작품에 임하는 고흐의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어서 흥미를 더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고흐와 함께 그가 살던 지역을 여행하며 그때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고흐의 첫 번째 여정, 네덜란드에서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8년 학교를 중퇴한 고흐는 삼촌이 운영하던 헤이그의 구필화랑에 취업해서 화가의 안목을 키우다 갑자기 전도사의 길로 방향을 바꿉니다. 고흐의 첫 번째 방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힌 고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 공장이나 광산촌에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직자로서의 고흐의 삶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나타나면서 여의치 않았고 결국 외삼촌이었던 화가 안톤 모베에게 그림을 배우면서 화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깊은 연민을 갖고 있던 고흐의 작품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약자들의 고달픈 삶이 담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작품 복권 판매소는 가난한 사람들의 슬픈 단상이 담긴 고흐의 작품입니다. 네덜란드는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해 개방과 관용을 모토로 상공업과 무역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중산층이 형성되고
미술 시장의 저변이 확장되었습니다. 렘브란트와 베르메르가 활약할 수 있었던 배경이죠. 경제가 발전한다고 모두가 잘 사는 건 아니죠. 극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림이 바로 경제 발전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빈민층의 아픔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1882년 고흐는 헤이그의 복권 판매소에서 보았던 애잔한 장면을 한 폭의 수채화에 담습니다. 이 그림은 테크닉은 뛰어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슬픈 잔상을 어두운 이미지로 전달합니다. 그림 왼편에 상단에 복권 판매라고 하는 글자가 없으면 노숙자들이 무료 급식소를 찾는 장면 같습니다. 로또 같은 일확천금보다는 절망 속에서 신라 같은 희망이나마 잡아보려고 하는 빈민들의 신음이 들리는 듯합니다. 고흐는 편지로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 오는 날 아침 그 앞을 지나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삶을 지탱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버텨왔다는 게 확연히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복권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것은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음식을 사는 데 썼어야 할 돈,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샀을지도 모르는 복권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의 고통과 쓸쓸한 노력을 생각해 보렴. 고흐는 이 그림에 가난한 자와 돈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입니다. 예술가가 자신이 딛고선 현실을 외면하면 그 작품은 공허한 추상으로 전락합니다. 가난하고 슬픈 사람의 삶을 화폭에 담은 고흐의 연민과 사랑이 바로 이 작품에 애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흐의 두 번째 여정, 농촌에서 어려운 삶을 살던 농부의 삶을 그린 작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